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해마다 반복되는 텃밭의 수고를 조금씩 더 무겁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봄이면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겨우 몇 달 먹을 수확을 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아 해마다 더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지어야만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는 것일까? 혹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앞으로의 수십 년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국의 산과 들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먹여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호두나무처럼 세월을 견디고 세대가 바뀌어도 열매를 주는 나무들입니다. 예전에는 집 근처에 이런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겨울 식량 걱정을 덜 수 있었고, 그 열매는 아이들의 간식이자 가족의 지갑을 지켜주는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나무들의 가치를 잊은 채 해마다 반복되는 농사에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한 그루를 심는 선택이 앞으로의 스모해를 지키고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풍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젊었을 때 이런 나무를 심어두셨다면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식탁을 채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선택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상심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잠업이 번성하던 시절에 집집마다 이 나무를 심어두었고, 지금도 충청과 경상 곳곳에 수십 년을 버틴 상심나무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상심나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해 동안만 뿌리가 자리 잡도록 물을 챙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계절을 견디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에서도 무리 없이 살아남으니 강원이나 경북의 산자락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매는 초여름부터 서서히 익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떨어져 주는데, 이것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충북에서 부모님이 심어두신 상심나무 두 그루를 여전히 돌보고 있는데, 그는 특별한 손질을 하지 않아도 해마다 검붉은 열매가 가지를 가득 채운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따서 먹고 남은 것은 햇볕에 말려 차로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여름 내내 부족함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어 그저 고맙기만 하다고 합니다. 상심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여유로움입니다. 잊어버려도 서운해하지 않고, 바쁘다며 며칠 돌보지 않아도 묵묵히 제때 열매를 준비해주는 나무입니다. 도시에서 조그만 텃밭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당하고 시골집 마당 한편에 심어두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와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 더욱 어울립니다. 상심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계절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 단단한 생명력이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든든함은 다음 나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상심나무가 보여준 그 편안한 여유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나무가 떠오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한국 남부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집 담장 옆이나 골목 끝자락에서 잎이 넓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이 나무는 까다롭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햇빛만 충분하면 척박한 흙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첫 해부터 싹이 힘차게 올라옵니다. 무엇보다도 열매가 익는 시기가 길어 한꺼번에 수확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만큼 따서 맛볼 수 있어 연세 있는 분들에게 더욱 편안한 나무입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경남의 작은 마을에서 집벽을 따라 무화과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그녀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만 지나면 나무가 알아서 무성해지고 여름 끝자락에는 달콤한
열매가 가득해진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영양제를 쓰지 않아도 되고 가지치기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니 힘이 붙이는 나이에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고맙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벽이나 온기가 남는 곳에 심으면 중부지방에서도 큰 무리 없이 월동을 합니다. 손질이 적게 들고 열매는 부드럽고 달며 건강에도 이로운 성분이 많아 몸이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특히 사랑받습니다. 한 그루만 있어도 온 집안에 은은한 만족감이 번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나무가 우리에게 적당한 속도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기를 수 있는 나무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열매를 주는 나무는 무엇일까? 그 답은 한국의 땅에서도 점점 더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헤이즐넛 나무로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삶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나무들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안정감을 주는 나무를 찾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한국에서 특히 믿음직한 나무가 바로 헤이즐넛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병해에도 비교적 잘 견디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천천히 재배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고추 농사를 지어왔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병충해와 기상변화에 지쳐 결국 일부 밭을 헤이즐넛 나무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첫 해에는 큰 기대 없이 지켜보기만 했는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해에도 나무가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헤이즐넛 나무는 땅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 비옥하지 않은 곳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몇 해만 지나면 가지마다 단단한 열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까서 먹는 재미도 있지만 갈아서 요리에 넣거나 그대로 보관해 두어도 오래가니 나이가 들수록 손이 덜 가는 먹거리로 더없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여러 해에 걸쳐 안정적인 수확을 준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농사에 시간을 많이 쓰기 어려울 때에도 나무는 묵묵히 제 삶을 이어가며 필요한 때 열매를 내어줍니다. 이런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 익숙함 속에서 가장 큰 신뢰를 주는 나무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과연 사과나무일 것입니다. 헤이즐넛 나무가 주는 그 묵직한 안정감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가까운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사과나무입니다. 한국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산자락 아래나 오래된 농가의 마당 한편에 묵묵히 서 있는 사과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원과 청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사과가 삶의 리듬처럼 자리하고 있어 가을이 오면 온 동네에 사과향이 감돌곤 합니다. 최미경 어르신은 강원에서 부모님이 남겨두신 작은 사과나무 두 그루를 20년 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익으면 따먹는 나무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나무들이 가진 힘을 새삼 실감한다고 말합니다. 사과는 냉장 보관만으로도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 겨울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흙집 아래 작은 저장고에 사과를 겹겹이 쌓아두고 눈이 많이 내리던 시절을 견디곤 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묘한 안도감이 든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는 처음 몇 해 동안은 손이 조금 가지만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해마다 일정한 리듬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 속도가 느려지고 허리가 불편해져도 이 나무는 사람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스스로 계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과나무가 지닌 신뢰감은 단순한 과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받쳐주는 나무를 찾게 되는데 그 자리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밤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주는 친숙함과 안정감을 느끼다 보면
우리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더 오래된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을이면 생각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밤나무가 주는 따뜻한 포만감입니다. 한국 곳곳의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식탁을 지켜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이민호 어르신은 충청의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심어두신 밤나무를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세기를 향해 가는 나무지만 해마다 가을이면 잎사귀 사이로 단단한 밤송이가 빼곡히 맺히고 그 풍성함은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듯합니다. 그는 젊을 때는 이 나무의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고 가족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이 나무가 집을 지켜주는 기둥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밤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긴 세월 동안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특별한 손질 없이도 수십 년 동안 탄탄한 열매를 내어주고 땅의 상태가 조금 나빠져도 스스로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밤은 삶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갈아서 죽이나 떡으로 활용할 수 있어 치아가 약해지는 나이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어르신들은 밤을 모아 두었다가 겨울 내내 조금씩 나누어 먹던 기억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 기억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밤나무는 가족을 지키는 나무이고 세월을 버티는 나무이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해 심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나무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깊고 기름진 열매를 주는 나무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나무는 바로 풍성한 고소함을 자랑하는 호두나무입니다. 밤나무가 세월의 깊이를 품고 우리 삶을 오래도록 지켜준다면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나무는 한층 더 묵직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호두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충북 영동과 충남 일대에서 오래전부터 호두나무를 재배해왔고 지금도 마을 어귀나 밭 가장자리에서 큰 줄기를 뻗은 호두나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고 생명력이 강해 가뭄에도 잘 견디며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농사일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한수정 어르신은 충북의 작은 마을에서 집 앞마당에 선 호두나무를 30년 넘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줄 간식거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심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나무가 집안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고 해마다 떨어지는 호두를 손수 줍는 일이 그의 일상에 잔잔한 기쁨을 더해주었다고 합니다. 호두는 껍질만 잘 보관해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 겨울철 영양을 챙기기에 좋고 잘게 부수어 요리에 넣어도 부담이 없어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나무가 커질수록 그늘이 넉넉하게 드리워지고 여름이면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도 호두나무가 지닌 작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용히 삶을 채워주는 나무들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더 오랜 시간을 품은 존재로 향하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쏟아내는 나무. 바로 도토리나무가 그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호두나무가 오랜 세월을 견디며 집과 가족을 지켜주는 나무라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도토리나무는 한층 더 길고 깊은 시간을 품은 존재입니다. 한국의 산길을 따라 걸어보면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사계절을 견디며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100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며 매년 어김없이 도토리를 떨어뜨립니다. 장세훈 어르신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도토리를 주어 가루로 만들어 겨울을 나던 기억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도토리만 있으면 죽을 쓰고 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토리나무의 강점은 단순히 열매가 많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버텨주며 특별한 손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이가 든 사람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나무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리듬으로 열매를 내어놓고 사람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천천히 줍기만 하면 됩니다. 도토리는 삶아 떫은 맛을 빼고 갈아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전이나 묵처럼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한 음식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용성과 오래됨의 가치를 함께 지닌 도토리 나무는 단순한 산의 나무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무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음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이 작은 심기, 한 번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나무가 보여주는 이 깊은 세월의 무게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사나 잠깐의 풍요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해줄 선택들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심나무의 편안함과 무화과나무의 여유, 헤이즐넛 나무의 꾸준함과 사과나무의 익숙한 안정감, 그리고 밤나무와 호두나무가 주는 든든함과 도토리나무의 세월을 품은 인내까지, 이 나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건넵니다. 지금 심는 작은 한 그루가 미래의 계절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느 순간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렵고 날씨의 변화도 갈수록 예측하기 힘들지만 나무는 사람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가며 그저 묵묵히 열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땅에 남기고 싶은 것들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수확보다 오래 멀리 이어지는 삶의 흐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젊었을 때 이런 나무를 심어두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식탁을 채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는 이 작은 선택이 훗날 누군가에게 같은 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너그럽지만 어느 계절에도 한 번 뿌리 내린 나무들의 생명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땅이 허락하는 자리 한 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미래는 한층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뀐 뒤에 그 나무 아래 서게 된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